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왕조실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왕조실록이야 임진왜란 때 완전히 불탔으니까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조선왕조실록은 우리가 꼭 봐야 해요. 또 시험에서도 자주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인데요. 이렇게 많네요. 태주실록, 정중실록부터 시작해서 태정태세 문단세, 외우고 계십니까? 태정태세 문단세 쭉 가서 연산군, 10대는 연산군 일기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중종, 인종, 명종실록이라고 하지만은 연산군과 이 광해군의 경우에는 일기라는 표현을 써요. 끝이 군으로 끝나는 사람은 실록이라 하지 않고 일기라고 합니다. 효종실록, 현종실록 쭉 가서 철종실록까지 있네요. 근데 이상하네요. 25대 철종실록까지 있고 그 다음을 보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5대 철종실록까지가 우리가 말하는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주관식 문제 제가 10개 만들어 봤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조선왕조실록은 뭐뭐부터 뭐뭐에 이르는 25대 472년간의 역사를 연대기 순으로 기록하였다. 일단은 25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5명이니까 고종과 순종은 빠지는 거예요. 보니까 이래요. 고종 태왕제실록과 순종황제실록은 일제 치하에서 편찬되었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본이 손을 댔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27명인데 2명 거 빼고 25명의 472년간의 역사를 연대기 순으로 만든 것이 바로 조선왕조실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괄호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누구부터 누구까지? 태조부터 철종까지죠.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가 바로 철종입니다. 왕이 죽은 후에 그 다음 왕 때 임시로 뭐뭐뭐를 설치해서 왕대실록을 편찬했다. 말하자면 실록을 편찬하는 관청이 뭐냐는 건데요. 원래 실록 편찬하는 주무관청은 춘추관입니다. 춘추관에서 역사 편찬하는 곳이니까 그 실록을 편찬하는데 왕이 죽으면 갑자기 프로젝트성으로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게 바로 실록청입니다. 어렵나요? 실록이 만들어지는 관청은 실록청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것은 실록청이에요. 근데 그것은 임시기구입니다. 실록 다 만들고 나면 없어져요. 세 번째, 한번 풀어보세요. 실록은 사관이 기록한 뭐뭐뭐, 춘추관에서 만든 뭐뭐뭐를 토대로 편찬했다. 사관에는 전임사관과 겸임사관이 있었다. 그랬어요. 사관이 기록한 게 뭡니까? 사초죠. 춘추관에서 만든 건 뭐예요? 시정기죠. 그래서 아예 시정기를 춘추관 시정기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춘추관 시정기. 근데 물론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실록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 시호 시리즈가 하나 또 있는데 실록에 들어가는 또 하나의 자료는 승정원 일기입니다. 그래서 시사승 실록이죠. 맞죠? 시정기, 사초, 승정원 일기가 실록이 된다고요. 시사승 실록이죠. 해보세요. 시사승 실록이죠. 최근에도 나왔었어요. 네 번째, 임진왜란 전까지 전에요. 실록은 서울의 뭐뭐뭐의 일부를 보관하고 지방에는 뭐뭐뭐뭐뭐 사고의 세부를 나누어서 보관을 했었다. 임진왜란 전입니다. 전. 전에는 춘추관이 충성했었죠. 전에는 옛날에는 춘추관이 충성했었어.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갈 것은 서울에 있는 춘추관입니다. 춘추관의 일부를 두지만은 지방에 세 군데에 두는데 전에는 충성했어요. 전충성. 끝에는 다 주자가 붙으면 됩니다. 전주사고, 충주사고, 성주사고. 춘추관이 전에는 충성했어요. 왜? 임진왜란 전이니까. 맞죠? 근데 이 중에서 뭐만 살아남았어요? 그렇죠. 전주사고분만 살아남았죠. 하필 또 임진왜란 전인데 전만 살아남았죠. 그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게 바로 전주사고입니다. 네. 그 다음 보실 부분은 5번인데요. 와, 이거 많다. 임진왜란은 뭐뭐만 남아서 이를 재관하여 서울의 춘추관의 일부를 보관하고 지방에는 오대산, 태백산, 적상산, 정족산의 내부를 나누어서 보관했대요. 여기는 뭐만 남았다고 해야 돼요? 그렇죠? 임진왜란 전에는 전주사고만 남았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후에 전주사고본만 남았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여기는 들어갈 말이 전주사고본입니다. 그거를 다시 재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이렇게 5부인데 일단 춘추관본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춘추관본은 소실이 되었어요. 춘추관본은 서울에 있었죠. 궁궐 안에 있었습니다.
한양을 아예 점령한 1624년의 반란이 뭐예요? 이괄해난이죠. 이괄해난. 그래서 이거는 이괄해난 때 소실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춘추관보는 이괄해난 때 소실되었습니다. 두 번째, 뭐뭐뭐보는 한국 전쟁 이후 북한에서 보관하고 있다. 북한에서 보관하고 있다면 북한에 있는 사고에 있는 거겠네요. 위에 있는 것 중에서 북한에 있는 게 뭐예요? 그 중에서 적상산입니다. 적상산 사고보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 밑에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뭐뭐 대지진 때 대부분이 소실되었고 일부만 우리나라로 반입되었다. 이게 뭘까요? 사실 여기 맨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데 일본에 갔다가 많이 소실되고 일부만 돌아온 것은 오대산본입니다. 오대산본. 네, 오대산 사고본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갔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때 언제 많이 소실되었느냐? 관동 대지진 때 소실이 많이 되었고 일부가 우리에 돌아왔죠. 6번. 그러니까 현재 남아있는 건 뭐겠어요? 정족산본은 그대로 남아있고 적상산본은 북한에 있으니까 빼고 태백산본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오대산본이 좀 남아있는데 오대산본은 일본에 갔다가 조금만 돌아왔다니까 조금 돌아와서도 왔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아주 일부 다른 기록들이 조금 있으나 거의 대부분은 다 정태오예요. 누구라고요? 정태오. 이게 정태오 사람 이름처럼 외워야 돼. 정태오.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정태오입니다. 정족산본, 태백산본, 오대산본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오대산본은 27책 아주 얼마 없죠. 그래서 총 2077책이 진짜 발음 어렵다, 그지? 2077책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 97년에 또 실자가 또 나왔어요. 97년에 뭐뭐뭐에 등록되었다. 뭐뭐가 뭐예요? 이게 뭡니까?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도 되었죠. 정태오 기억해야 되겠네. 그다음에 7번에 춘추관 시정기 보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춘추관 시정기 사관의 사초, 실록의 초초와 중초. 이건 처음 만든 것이고 두 번째 만든 것이고 이런 것 등 실록 편찬을 위한 기본 자료들을 시냇물에서 씻어내는 것을 말한다. 종이를 다시 쓰기 위한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게 들지 몰라도 예전에는 종이가 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이가 귀했으니까 종이를 재생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이제 없애면 비밀이 유지되니까 비밀 유지의 목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실록의 기초 자료를 씻어내는 거. 세초라고 합니다. 세초. 해보세요. 세초. 예. 그 다음에 8번째. 사고에 보관된 실록을 3년에 한 번씩 꺼내어서 전임사관 한 명의 통제하에 실록의 습기 제거. 이거네요. 습기를 제거하는 건조 작업.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실록을 꺼내서 건조하는 작업을 말리는 거. 그거를 포쇠라고 합니다. 이게 어려운 한자죠? 포쇠입니다. 포쇠. 예. 알아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실록은 사관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왕도 열람할 수 없죠. 실록을 열람한 사관도 그 비밀을 누설할 경우 엄격하게 처벌을 했죠. 그러나 원칙이 깨어진 경우도 일부 있었는데 이러면 원래 안 되는 거거든요. 막 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일부 깨어진 경우가 있었는데 바로 그 사초 문제 때문에 생긴 사화가 바로 사화. 그 사자가 사초할 때 사자를 쓰는데요. 그게 바로 무사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괄호에 들어갈 말은 무사화입니다. 10번째, 조선전기 역대실록에서 나오는 국왕의 선정 치적에 관한 내용을 따로 모아 열람이 편리하도록 만든 책은 뭐뭐뭐이다. 뭘까요? 국왕의 선정 치적이라는 것은 국왕이 잘한 일들을 모아가지고 그 후대왕들이 본보기로 보라는 겁니다. 뭘까요? 실록에 나오는 선정을 모아놓은 책. 그러니까 뭔가 선정 요약본이네요. 바로 이겁니다. 읽어보세요. 국조보감이죠. 여기 들어갈 말은 국조보감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록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 보셨어요. 이제는 사지선다 문제도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이 많아서 좀 빨리 한번 볼게요. 열문항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사건이 일어난 왕대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여기 첫 줄만 일단 보시면 되겠어요. 강화부사 정왕이 이 의를 살해하였다. 지금 여기 있는 그 사료들은 다 조선왕조실록 그 원문 자체에서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출 사료는 아닙니다. 그냥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끝에 출처를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은 항상 이렇게 나오죠. 조선왕조실록 어느 왕인지 숨겨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첫 줄을 잘 보셔야 되는데
강화부사 정항이 이 의를 살해하였대. 일단 강화도에서 이 의가 살해되었는데 정항이라는 사람이 살해를 했대요. 이 의가 누굴까요? 이 의를 알아야 돼. 저 사람이 바로 영창대군입니다. 영창대군을 살해한 사람은 누구예요? 정항이 살해했다는데 정항을 보낸 사람이 누구냐고. 광해군이겠죠? 그래서 다음 사건이 일어난 왕대라는 것은 바로 광해군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실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답은 2번입니다. 북인이 집권하여 외란 후 전후북고 사업에 앞장섰다. 그래서 광해군이 등장하면 바로 이 북인이 함께 집권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북광해. 그렇죠? 네. 답은 2번이고요. 두 번째, 다음 사건이 발생한 왕대의 사실로 옳은 것은, 여기도 첫 문장이 매우 중요한데요. 교서관은 조선시대 최대 인쇄소라고 했습니다. 교서관이 동문휘고를 인쇄에 올렸대요. 뭘 올렸다고요? 동문휘고.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동문휘고. 바로 외교문서 모음집이죠. 동문이고, 이거는 한중관계사나 한일 관계사 하시는 분들은 거의 바이블처럼 쓰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만약에 시험에 들어가면 동문이고를 내겠죠. 동문이고는 꼭 알아야 돼. 동문이고는 정조 때입니다. 정조는 무엇인가? 노비완천법은 성종 때인데 이건 고려 아닙니까? 그렇죠? 사관원독립 뭐 이거는 태종 때고, 속병정 속자 들어가는 건 영조 때고. 답은 3번이네요. 장룡령. 정조의 부대 뭐예요? 장룡령. 답은 3번입니다. 네,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가 행해진 왕대의 사실로 옳은 것은, 삼군 동지총재,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근데 쭉 보다 보니까 두 번째 줄 끝에 의금부라는 말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의금부를 만든 사람이 의정부도 만들었죠. 누굽니까? 태종이죠. 1번에 법법을 실시하였다. 이거는 세조입니다. 두 번째 동월자 갑인자. 이게 바로 이제 태종의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것인데, 태종은 계미자잖아요. 이건 세종이고, 3번의 육조직계제. 바로 이거네요. 태종과 세조가 바로 육조직계제를 실시했죠. 답은 3번이고, 지리지인 동국여지승남을 편찬했다. 동동동, 동문선,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남 모두가 다 언제예요? 성종이죠. 4번, 다음 사실이 발생한 왕대의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와, 이게 엄청 많네요. 근데 여기도 첫 줄을 보시면 돼요. 처음으로 앙부 일구를 해전기와 종묘 앞에 설치하여 일령을 관측하였다. 일령이라는 건 이제 해와 그림자를 관측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시험의 답으로 나오기도 해요. 처음으로 앙부 일구를 해전기와 종묘 앞에 설치했다. 누굽니까? 바로 세종이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 나오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건 세종실록을 말하는 거예요. 세종의 답은 뭡니까? 국조의뢰인은 이건 성종이겠고, 영정법 실시는 인조겠고요. 삼복법 형벌제도 개선했다. 바로 3번이 답이겠네요. 재헌절목은 정주이겠고, 답이 3번이네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으로 영령으로 옳은 것은, 함길도 길주사람이 전 회령절제사 이시에, 바로 이 사람이군요. 이시에가 그 아우 이시압과 더불어서 반역을 모의했대요. 이시의 반란을 계기로 일어난 결과가 뭐예요? 무엇이 폐지됐어요? 유향수가 폐지되었죠. 그죠? 유향수 폐지가 바로 이시의 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 4번이 되겠네요. 유향수가 폐지되었다. 6번, 밑주신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왕이 수창궁에서 왕위에 올랐다. 뭐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수창궁에서 왕위에 올랐대. 계속 읽어봐야 되겠다 이건, 그죠? 이보다 먼저 이달 12일에 공양왕, 이거 알겠네요. 공양왕이 나왔는데 조선왕조실록이면은 공양왕 다음에 조선왕은 누구밖에 없어? 태조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태조실록일 거예요. 이걸 보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태조와 맞는 말은 뭐예요? 사군육진개척은 이거는 세종에게 맞는 말이고, 패강진 혈구진 세력, 이건 뭐 태조 왕건 아닙니까? 태조 이성계가 아니라 태조 왕건이고, 3번에 신진관료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에 과정법 실시했다. 과정법 실시가 바로 이게 이성계인 건 맞는데 좀 이상하다, 그죠? 이 말이 틀렸죠. 즉위 직후에 과정법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 과정법은 1391년, 즉 건국 전, 즉위 전에 한 거니까요. 이 말이 틀렸어요. 동원의 4번 보겠습니다. 3군 총재부를 의응삼군부로 개칭하고 중방을 폐지하였다. 답은 4번이네요. 이게 바로 태조가 한 거죠. 여기 나오는 3군 총재부는 3군 도총재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7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법전의 명칭은 무엇인가? 이건 아예 태조실록이라고 나왔어요. 이거네요. 그죠? 이거는 일단은 태조 때 있었던 일이다 라는 뜻이에요.
도당에서 검상조례사로 하여금 무직년 이후 합당히 행한 조례를 책으로 쓰게 하여 제목을 땡땡땡이라 하여 임금께 아뢰고 인쇄해서 발행을 했대요. 이 뭘까요? 그러니까 태조 때 발행한 국가가 공적으로 발행한 그런 법전이 뭐냐는 거죠. 물론 태조 때 조선 경국전과 경제문감이라는 정도전 중심의 사참법전이 만들어지기는 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 이번에는 조선 경국전도 이것도 태조 때예요. 그러나 영의정 조준을 세워서 만든 최초의 공적인 법전은 경제육전이죠. 답이 3번입니다. 8번 다음 밑줄 친 대일주치가 확정된 왕대의 사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마두주, 석의 세견선 이런 말이 나오네요. 세견선, 무역선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 중에서 이거네요. 25척의 은혜로운 도움. 일단은 세종 때의 계약조는 몇 척이에요? 50척. 그리고 200섬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프로 딱 되면 그게 바로 중종 때의 임신약조죠. 중종 때 임신약조는 25척 100섬이죠. 이거는 25척은 이거는 중종 때예요. 왕대의 사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중종 때 아닌 것을 골라라 뭐 이런 얘기네요. 비변사 설치. 비변사가 임시회기구로 설치된 건 삼포 외란을 계기로 중종 때 설치되었습니다. 1번은 맞는 얘기고 두 번째 을묘해변은 이거는 명종 때 있었던 일이죠. 답이 2번이네요. 옳지 않아요. 세 번째 기묘사화. 이 바로 중종 때 조광조가 죽은 그런 사건 아닙니까? 기묘사화도 중종 때 일어났고요. 현량과 조광조가 중심이 되어서 실시했던 그런 추천제도가 바로 현량과입니다. 4번도 중종 때이네요. 답은 2번이에요. 9번 다음의 사건이 발생한 왕대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우와 이렇게 많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그 원문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다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요. 예. 정축은 3,773명 중에서 이게 뭔 말이야? 응? 모르겠네, 그렇죠? 그런데요. 잘 보세요. 끝에 세 번째 줄에 금위영 그랬죠.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위영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아, 오군영의 마지막 금위영을 만든 왕은 숙종이네요. 그죠? 이거는 그래서 숙종 문제예요. 예,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했지만 여기에 만약에 실록의 이름이 써진다면 숙종실록 이렇게 써지겠죠. 소윤과 대윤의 대립으로 사화가 발생했다. 이게 바로 이제 마지막 사화인 을사사화인데 이거는 명종 때겠고 홍경래가 반란을 일으켰다. 1811년에 홍경래의 반란 순조 때고요. 상평통보를 법화로 채택했다. 바로 이겁니다. 3번이 바로 숙종 때죠. 탕평교서, 탕평비 이런 것들은 영주 때고요. 답은 3번이네요. 마지막 문제. 다음의 사건이 발생한 왕대의 사실로 옳은 것은 저기 청주성을 함락시켰대요. 그리고 나서 뭐 절도산 이봉상이고 토포사는 그 반란을 진압하러 간 사람을 말하는데 그 토포사 이름 좀 알아둘까요? 토포사 이름은 남현윤이래요. 근데 갔다가 죽었대. 예. 중요한 건 청주성 함락인데요. 청주성이 함락된 사건이 뭐예요? 그게 바로 이인좌의 난입니다. 언제예요? 영주 때죠. 영주 때 있었던 이인좌의 난이에요. 결국 영주 문제를 이렇게 내고 있네요. 일본과 기유약조를 맺었다. 이건 광해군 때고요. 서거정이 동문선을 편찬하였다. 동동동. 이건 성종 때고 토지 1결당 미국 2두의 결작징수.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균역법 실시로 인한 재정감소 보완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결작징수. 예, 답이 3번이네요. 원각사지 10승석탑은 이거는 뭐 세조 때겠고요. 답이 3번입니다. 예. 조선왕조실록 문제 중에서 좀 난이도가 있다 싶은 것들을 좀 모아봤어요. 예. 잘 보시고 그 많은 자료 중에서 키워드를 찾아내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본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